전남 나주시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게 한전공대. 새로운 에너지 산업 분야에 대해서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이다. 광주하고 아마 나주가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주 뭐 부지가 좀 확보가 되고 이런 이제 것들이 좀 보이면서 아무래도 나주에 힘이 좀 많이 실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더 많다. 잡학다식한 기자들의 신개념 토크쇼. 전남 기자회견. 지난 한 주도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코로나 백신이 언제쯤 나올 것인가 뭐 그런 관심, 그런 뉴스에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일상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스크 계속 차고 다니고 있고. 네. 근데 지금 코로나가 좀 주춤하다 싶더니 또 재확산되고 있잖아요. 특히 네. 좀 청정 지역이다 이렇게 불렸더니 전남에서 또 빠르게 네. 확산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저도 뭐 최근에 갑자기 급속도로 좀 확산이 돼가지고 다만 다행히도 제가 집돌이라서 예, 집에 그냥 좀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뭐 미드도 좀 보고 있는데 그런 재난과 관련된 거를 좀 보니까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 생존을 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지금은 진짜 완전 생존과 관련된 그런 문제와 직면해 있어서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꿀통 기자님 여기 스튜디오 안에서 뵌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예, 뭐 하고 그러니까 계시겠어요? 아무튼 우리의 일상과 사고를 생각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 그걸 자꾸 저는 경각심을 갖고 저기 합니다. 그래서 취재할 때도 뭐 되도록이면 전화상으로 물어보고 요즘 관공서나 이런 데도 대부분 좀 2단계로 맞아요. 격상되면서 그렇죠. 뭐 이렇게 출입하는 게 굉장히 그 뭡니까 제한돼 엄격하게 제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화로 물어보고 또 전화로 답변 받고 아니면 영상 같은 경우 뭐 전화로 찍어가지고 뭐 네. 서류나 이거 보내면 그걸 또 확인하고 우리가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뭐 브리핑 하더라도 이렇게 언론사들 다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했었는데 요즘 뭐 전라남도부터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는 형태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정말 실생활에서도 정말 많이 와닿게 된 것 같아요. 이 환경이 이제는 익숙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개인 위생 수칙도 스스로 좀 잘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감기 들고 환자가 굉장히 줄었다고 뭐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도 바꿔줘야 되고 뭡니까? 사람이 사람을 멀리해야 되는 시대가 됐거든요. 네. 여기에 맞게 우리의 모든 것도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좀 건강 유의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나주시에서 지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한전공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지금 이 전남 나주시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게 한전공대, 그러니까 한국전력공과대학교죠. 네. 먼저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 이 학교는 네. 에너지 관련 특성화 대학이고 네. 미국에서 2002년에 미국 보스턴에 만들었던 올린 공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학과도 없고 강의도 없고 뭐 팀워크로 해서 이제 운영이 되죠. 학교가. 그래서 신입생을 뽑을 때도 뭐 기존 뭡니까 학과 시험이나 뭐 이렇게 본 게 아니고 또 뭐 자기소개서 뭐 내신 성적으로 이렇게 해서 뽑는 게 아니라 2, 3일간 지원생들이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이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그래서 선발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이제 아예 다르죠. 네. 일반 대학하고는 좀 다른 형태네요. 그렇죠. 완전히 에너지 관련 특성화 대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우리의 어떤 에너지 산업 분야에 대해서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이다. 이렇게 보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 특성화 공과 대학인 거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게 2022년 3월에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뭐 다른 지역이 아니라 이 전남 나주시에 이제 설립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예. 이 지역으로 선택된 좀 배경이 좀 있을까요? 예, 일단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었고 또 이게 그 이후로 이제 국가 계획에 국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됐죠. 그래서 올 4월 달에 학교 법인이 정식으로 이제 한전공대 학교 법인 설립이 이제 허가가 됐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이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사실 이게 이제 공약상으로 나왔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한전 이전이 있었고 그래서 나주 쪽에서 충분히 이제 거기서 가장 타당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여기서 이제 사실 제시가 됐던 거고 과거에는 이제 광주하고 아마 나주가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나주 뭐 부지가 좀 확보가 되고 이런 이제 것들이 좀 보이면서 아무래도 나주에 힘이 좀 많이 실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이제 설립될 예. 가능성이 조금은 더 있다 이렇게 예. 볼 수도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광주 전남 혁신 도시가 나주에 있기 때문에 또 한전 본사가 나주에 있고 그래서 내려왔죠.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됐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네. 2003년부터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했던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과 맞물려서 그런 맥락에서 한전공대라는 특성화 대학이 나주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새로운 대학이 설립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걸 봤을 때 일단 기존의 대학들을 보면 이미 지금 신입생을 충원하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고 예, 예. 지금 학령 인구들도 예. 좀 이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이렇게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는 게 맞나 이렇게 좀 비판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2, 3년 전에 이렇게 예측을 했죠. 학령 인구, 그러니까 학령 인구가 감소하니까 2022학년도에는 신입생이 한 8만 5천 명 정도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대학 정원에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2023학년도에는 9만 6천 명 정도가 부족할 것이다. 네. 그리고 오는 2024학년도에는 약 12만 명 정도의 신입생이 부족할 것이다. 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한 2, 3년 안에 약 40개 대학이 문을 닫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전망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한전공대라는 이제 새로운 대학이 만들어지니까 이 정원 감축이라는 정부의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많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것은 이제 한국전력이 이 대학을 운영하게 되는데 한전이 지난해까지 좀 적자를 많이 봤거든요. 예. 그래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대학이 온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부정적인 여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 4천억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될 예정인 거죠, 여기 이곳에? 6천억 정도가 있어야 되고요. 매년 600억 정도의 운영비가. 예, 매년 600억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개교하는 2022학년도부터 나주시가 100억, 전남도가 100억 이렇게 해서 이제 200억을 매년 대학 운영기금으로 내놓기로 했고요. 그것도 10년 동안. 그러면 나머지 400억 정도는 이제 한전에서 네. 충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좀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한전은 더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예. 지금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예.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좀 우려도 있고 한편으로는 에너지 특성화 대학이다 보니까 기대감도 조금 있으면서 좀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은 한 단계씩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거다 보니까 부지가 있어야 거기다 건물을 짓는 거겠죠. 예. 근데 이제 부지 확보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인 신호가 좀 있었죠. 예. 부지는 이제 부영 CC에서 그렇죠. 부지를 내놓기로 했고 그래서 부지 문제도 이제 해결됐고요. 네. 이제 문제는 앞서 언급했던 학교 설립비 6천억이 넘는 학교 설립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그 문제인데 이게 이제 그 한전공대 지원 특별법이 제정돼야 되는데 네. 이것 가지고 지금 아직 국회에서 아직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전에서 그런 재정적인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또 이렇게 손질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일부가 이제 한전공대 운영비로 이제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이제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큰 과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좀 밟아야 될 절차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설립에 대한 우려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학력 인구가 감소해서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는 게 맞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게 에너지 특성화 분야 대학인데 이미 뭐 카이스트나 공대 같은 예. 이런 대학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중복 투자가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좀 봐요. 왜냐하면 현재 이제 그 공대들이 전국에 한 5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카이스트라든지 예. 뭐 포항공대라든지 예. 굉장히 유명한 공대들이죠. 근데 사실 전남에는 아직 그렇게 유명한 공대들은 사실 없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정부가 대학을 세우는데 지원해가지고 지원했다고 해서 그 대학이 유명한 대학이 될 가능성은 사실 없죠. 쉽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남에도 좀 상징성 있는 대학이 하나가 좀 있었으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좀 많이 쏠려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쯤은 좀 있었으면 싶다 하는데 지금 규모가 너무 크고 예, 또 학령 인구에 대한 문제점들도 좀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점으로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내놓은 것은 전남의 새로운 천년을 야심차게 준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블루 이코노미 전략을 제시해 전남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에너지 공과대학인 한전공대 설립이 나주 혁신도시로 확정되면서 2022년 3월 개교 목표로 진행 중에 있고 한전공대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1조 원 규모의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유치 등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공대 설립과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됐던 게 그 원형 방사광 가속기였어요. 네. 이게 이제 나주에 방사광 가속기까지 유치가 된다면 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됐었는데요. 먼저 이 방사광 가속기가 뭔지부터 좀 시청자들에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실까요? 좀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 예, 제 알기로는 뭐 초고성능 현미경 네.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제 빛의 밝기가 뭐 100억 배에 달하는 그런 이제 햇빛보다 100억 배가 방사광을 만들어서 이렇게 원형 운동을 해가지고 그 속도로 뭐 빛을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X선, 감마선에 이르기까지 초고성능 현미경. 예, 쉽게 말하면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번 공부해 봤는데 네. 저도 이 정도로 고성능 네. 현미경이다 이렇게 좀 봤는데 이게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다양한 기초 분야에서 좀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포항과 네. 네, 네, 이번에 그렇죠. 뭐 청주 쪽으로 아니면 갔죠. 뭐 선정이 됐는데 네. 이게 한전공대가 하고 앞으로 키워낼 인재도 이런 분야, 이런 첨단 과학기술 분야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방사광 가속기를 추가로 나주에 아니면 전남 지역에 유치하면은 같은 어떻게 보면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 중에서 25% 이상이 이 방사광을 좀 활용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에너지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뭐 효과도 있는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이제 유치가 좀 어려웠지만 앞으로 또 추후에 좀 유치가 된다면은 좋겠다 이런 네. 생각 좀 드네요. 그래서 한전공대 설립을 계기로 네. 이걸 명분으로 해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충분한 지역 현황 인프라가 사업이다. 좀 생기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 이 한전공대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여기에 있는 6개 분야 중 한 곳에는 좀 포함이 됐다고 하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첨단 과학 기술 단지를 만들 수 있고 그걸 육성할 수 있는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한다면 똑같이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블루 이코노미와 관련 뭐 바이오 산업, 해양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이런 분야하고도 서로 맞물리기 때문에 같이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고 기자님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저도 뭐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사실 문재인 정부의 어떤 한국판 뉴딜 정책이 있고요. 또 그에 발맞춰서 또 전라남도도 블루 이코노미라는 정책을 또 같이 펼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제대로 연계가 된다면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라남도가 지금 한국판 뉴딜에 맞춰서 이 청정 전남 이 블루 이코노미 사업을 좀 추진하겠다 이렇게 좀 예. 하고 네. 있는 상황인 만큼 네.
더 연관돼서 좀 시너지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전남도가 앞선 거예요. 코로나 오기 전에 지난해 9월인가 지난해 블루 이코노미 선포식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청에서 했었고 네. 그들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돼서 새로운 국가 차원의 어떤 경제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꿔야겠다, 성장 패러다임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게 뉴딜 정책이거든요. 이제 이 뉴딜 정책과 정부가 추진하는 그 기조와 전남도가 추진하는 블루 이코노미 정책과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기대도 좀 되는 것 같은데 네. 이 한정 공대만 두고 봤을 때 이것의 설립 가능성, 전망 좀 어떻게 보시나요? 설립 가능성은 사실 지금 이제 그 특별법이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6천억이 넘는 그렇죠. 그 설립 비용 네. 그게 관건이죠. 그렇죠. 그게 되기 위해서 이제 특별법이 제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게 넘어야 될 관건으로 산이 남았습니다. 많죠. 예, 예. 네네. 그러면 이게 지금 한정 공대가 설립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학교는 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규모는 좀 어느 정도 될까요? 예, 나주에 40만 평방미터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 부지에 대학원 600명 학생이 그리고 학부 400명 이 규모로 이제 개교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 학생들의 학비는 사실상 무료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뭐 장학금이 지원이 되고 또 특히 또 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초대 총장까지 다 지금 선임이 됐어요. 네. 초대 총장이 윤의준 서울대학교 연구처장이 지난 6월에 선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아까 뭐 계속 좀 언급하고 있지만은 이제 재정적인 문제만 남아 있고 학교를 구체적으로 학생들을 뭐 그런 시험을 없애고 연구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 커리큘럼이 운영되기 때문에 아주 특성화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대학이 만들어지는 거죠. 모든 그런 게.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특성화 분야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없는 대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 학령 인구가 감소해서 좀 새로운 대학을 세우는 거에 대한 우려, 거기에 대한 거는 조금 불식시킬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광주 전남 지역의 다른 대학의 인력들은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런 기초 과학 분야, 과학 기술 분야 뭐 이런 분야는 열악하고 특히 뭐 연구소라든가 이런 첨단 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인력도 없고 그런 기관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정공대가 세워져서 그런 인력들이 양성되고 배출되면은 이 일대 광주 전남 지역에 그런 연구기관이라든가 그런 첨단 소재, 뭐 인공지능, 뭐 신소재, 에너지 신소재 그런 분야의 연구 인력이 투입되면서 더 활성화될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혹시 좀 못다한 이야기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뭐 사실 단기간에는 이게 이제 건물을 짓고 하기 때문에 공사가 더 발주되고 지역에 돈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 한정공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 그리고 정부 정책이 좀 같이 수반이 되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 수반돼서 이 사람들의 일자리까지 다 연계가 되고 또 우리나라 산업이 거기를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곳으로 가야만 사실 한정공대가 좀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뒷받침되는 정책이 없이 한정공대만 이렇게 덩그러니 이렇게 생기면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그 한전이 공대를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수도공대라고 있었죠. 근데 네. 그게 이제 운영이 어려우니까 그걸 이제 홍익대학교에 네. 팔았죠, 넘겼죠. 그런데 이번 이 한전공대는 한국전력이 주도하고 그리고 정부하고 해당 지자체, 그러니까 전남도, 뭐 나주시 이 지자체가 대학의 육성과 발전을 공동 협력하는 그런 형태의 대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한정공대 설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마지막으로. 모든 게 잘 될 것으로 희망적인 기대를 기대감으로. 들어봅니다. 이제 뭐 저도 지역 사람이고 또 지역에 좋은 대학이 들어오면 당연히 반길 일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별법이라든지 또 재원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돌파구를 좀 지역사회와 함께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관계자들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도 많이 관심을 기울여서 좀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서 정말 우리 지역에 세상에 없는 대학이 설립이 돼서 지역 인재들도 배출되고 많은
다른 지역에 있는 인재들도 좀 들어와서 이 지역이 발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 핫한 지역 이슈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